코로나19 속에 두 번째 치러지는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무슨 일 이슈에서는 올해 수능 방역 상황과 수험생들이 유념해야 할 점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도국 박미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이면 코로나19 두 번째 수능입니다. 작년에는 감염 사태 때문에 수능 사상 최초로 한 달 미뤄졌는데 올해는 예정대로 시행이 되네요. 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계속돼도 또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죠. 비상계획이 발동돼도 수능은 예정대로 치를 것이라는 게 교육당국의 입장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요. 일단 올해는 수험생들이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했다는 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수능이 미뤄지면 이후 대학 입시 전형에 큰 혼선이 올 것이라는 우려, 이 두 가지 이유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네, 올해 수능도 철저한 방역 속에서 끝까지 안전하게 치르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수능 방역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전부터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을 진행했고요. 수험생들이 시험 볼 교실은 소독이 끝낸 뒤에 출입이 다 금지된 상태입니다. 수험생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수험표 사진과 실제 얼굴이 맞는지 신원을 확인할 때 아주 잠깐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할 때 이렇게 딱 두 번만 예외입니다. 네, 수험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답답한 상황을 견디면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 수능 시험장 방역 조치 중에 작년과 달라지는 점도 있다고요? 네, 일단 수능 시험장 책상마다 작년엔 칸막이를 다 시험 내내 설치를 했는데요. 예. 올해는 없어진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백신 접종을 끝냈기 때문에 마스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방역 당국의 판단이 적용됐습니다. 대신 2교시가 끝난 뒤에 점심시간에는 종이 칸막이가 배부가 됩니다. 비말 감염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수험생이 받아서 직접 설치하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대화 없이 식사한 뒤에 다시 반납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정말 수험생들은 시험을 잘 치르는 것도 건강을 잘 지키는 것, 방역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지금이라도 곧장 보건소에 가서 PCR 진단 검사를 시급하게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 충북 모든 보건소가 오늘은 밤 10시까지 진단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를 받기 직전에 내일 수능을 치를 예정이라고 꼭 밝히셔야 하고요. 각 보건소는 수험생 검체부터 우선 서둘러 분석해서 즉각 통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밤 늦게라도 또 이른 새벽이라도 확진자라고 통보를 받으면 즉각 관할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보건소로 가면 되겠고요. 만약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수험생 별도로 시험을 보게 되나요? 네,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두 곳이 이제 확진자를 위한 별도의 병원 고사장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만약에 고사장에 갔는데 이 몸살이랄지 기침이랄지 이렇게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모든 수험생들은 고사장에 도착하자마자 체온을 측정하고 또 그런 말씀하신 의심 증상들이 없는지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되는데요. 예. 모든 학교 고사장에 별도의 교실, 시험장이 따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따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수험생들이 모의고사도 수차례 보고 철저히 대비를 해도 이 수능 때마다 이 부정행위 사례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수험생들 어떤 점을 좀 유념을 해야 할까요? 일단 신분증 꼭 챙겨야 되고요. 지각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내일 오전 8시 10분까지 모두 입시를 해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험실에 들어가기 전에 체온을 재고 또 발열 증상 여부도 확인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도착해야 됩니다. 반입할 수 있는 물품도 제한적인데요. 시험장에는 시침,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외에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됩니다. 만약에 반입했다면은 1교시 시작 전에 꼭 반납해야 됩니다. 또 개인 필기구나 연습장은 쉬는 시간에는 모두 쓸 수 있는데요. 시험 때는 고사장에서 샤프와 사인펜 나눠줍니다. 흑색 연필, 지우개, 그리고 샤프 심, 수정 테이프 정도의 개인 필기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수능 선택 과목도 다양한데 과목별로 문제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푸는 게 중요하다고요? 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이 해당이 되는데요. 해마다 이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선택 과목 볼 때 부정행위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제1 선택 과목 그리고 제2 선택 과목을 꼭 이 선택한 순서대로 하나씩 풀어야 됩니다. 동시에 풀어도 안 되고요. 문제지를 다 책상에 올려두고 풀어도 안 됩니다. 또 시간 안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해당 교시 시험이 끝나서 이제 종료벨이 울렸는데 계속 문제를 풀거나 답을 쓰면 이것도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네, 우리 수험생들 끝까지 안전하게 제 실력 발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박미영 기자였습니다.